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벌써 15번째 시간이고, 이제 매크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매크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건 뭐 자동화 도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얘네를 녹음기처럼 녹음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재생을 누르면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매크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 봐야 될 것은 이제 매크로하고 매크로를 편집할 때 쓰는 VBA, 프로시저, 모듈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시험에는 뭐 매크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뭐 꼭 한 문제 출제된다 할 정도로 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됩니다. 우선은 얘네를 살펴보기 전에 한번 직접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이게 숨이 차죠? 숨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그러네요. 왜 그런 걸까? 자, 우선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앞에 시간에 배웠던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매크로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서 표 1하고 2 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1하고 2만 통합하는 그런 매크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우선은 이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이제 개발 도구 탭이라고 하는 애를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애인데 파일에서 밑에 이제 옵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리본 사용자 지적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개발 도구라고 하는 애가 옵션으로 볼 수가 있고 얘를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개발 도구 탭을 활성화 시켜줘야만이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기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얘네 통합을 하기 위해서 매크로를 하나 기록해 줄게요. 그래서 매크로 기록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이 창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얘는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름이. 자, 이게 뭐 다 하고 나서 확인을 눌러봐야 이제 오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입력한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문자나 밑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매크로 이름은 항상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또는 아니면 언더바 밑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름에 공백이나 기타 잘못된 문자가 있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이름이 엑셀 기본 제공 이름이나 통합 문서에 있는 다른 개체 이름과 충돌되는 경우에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여기다가 예를 들면 통합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바로가기 키인데요. 이 바로가기 키는 단축키예요. 자, 바로가기 키는 M으로 해줄게요. M.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만약에 이 엑셀 내부에 M이라고 하는 다른 단축키가 있다. 그럼 충돌이 나잖아요. 그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얘도 이제 출제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얘는 대신에 어떤 게 우선권을 가질까요? 매크로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컨트롤 A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잖아요. 이 엑셀에서 컨트롤 A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매크로에서도 단축키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얘의 매크로에서 사용을 하게 됐을 때는 매크로가 우선권을 갖는다. 근데 되도록이면은 이런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은 우리 대문자도 가능해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M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컨트롤 시프트 A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중복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A로 우리가 단축키로 만들어 줄게요. 자, 매크로 저장 위치는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라고 하는 애하고 새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인데, 현재 통합 문서에서 우리가 보통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설명은, 얘는 데이터 통합을 할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 매크로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는 거고, 기능적으로는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스톱 버튼이 있습니다. 기록 중지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얘가 중지되기 전까지, 중지되기 전까지 내가 한 작업이 모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이 상대 참조, 그 다음에 절대 참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이 절대 참조예요. 이게 절대 참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쪽에 통합을 하면 언제든 항상 저기 G2에서 I7 쉘에 결과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상대 참조로 하면 내가 클릭한 이 시점에서 통합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시험이나 실기 시험이나 일반적으로 쓸 때는 절대 참조로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범위 선택하고 데이터에 갑니다. 데이터 통합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합계를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이쪽에서 보니까 이거 뭐 많이 해보셨었잖아요. 그래서 업종 이렇게 있고
항상 우리가 이제 선택하게 되는, 통합하게 되는 그 데이터가 첫 번째 범위가 되도록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고객 번호부터 하면 안 된다고. 이게 기출문제예요. 이거 실기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추가해주고, 두 번째도 이렇게 해주고, 추가 눌러주고, 첫 행 왼쪽 열,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데이터 통합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해제한 다음에 개발 도구에 다시 가서 기록 중지를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이 다 돼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를 이렇게 지워주고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우리 A로 적었죠? 그래서 A 적용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쪽에 보시면은 매크로라고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 이렇게 실행해 보면 좀 전에 우리가 작성한 애가 나오게 되겠고, 여기서 실행을 눌러주게 되면 얘네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구,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뭐 도형이나 아니면은 개발 도구에 있는 삽입 도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버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식 컨트롤의 대부분 여기 나오는 단추를 사용합니다. 커말 2급에는 요거 구분하는 문제도 간혹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양식 컨트롤하고 액티브엑스 컨트롤하고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무조건 양식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양식 컨트롤 이렇게 찍어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Alt키 눌러가지고 쭉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애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단축키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위에 있는 애를 누르지 않아도 얘를 눌러도 바로 우리가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도형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형 어딨냐? 여기 있네요. 그래서 뭐 하트 이런 거 이용을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은 매크로 지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이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눌러도 똑같이 우리가 통합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매크로고요. 근데 단 이 쉘에다가는 얘 매크로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게 뭐 매크로 연결이라고 하는 메뉴가 안 뜨잖아요. 우리가 이제 도형이나 이런 애들한테는 이렇게 뜹니다. 하지만 쉘에는 지정할 수 없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애예요. 자, 그럼 빠르게 이게 매크로가 뭔지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빠르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매크로에 대한 게 여기서 다 끝이야. 이제 텍스트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하자고요. 자, 첫 번째, 반복 작업과 빈번하게 행하는 일련의 조작을 자동화할 수가 있고, 매크로를 이용하면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어서 작업 수행 시간이 단축되고 작업 오류의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대요. 개발 도구의 코드의 매크로 기록 선택을 눌러주고 매크로 이름과 바로가기 키 선택, 그 다음에 작업 실행, 기록 중지 이렇게 하는데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름을 주고 매크로 바로가기 키 지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 바로가기 키는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버튼에 연결해도 되고 우리가 매크로를 눌러서 실행해도 되기 때문에 얘는 옵션 사항이에요. 매크로 실행을 위한 바로가기 키는 엑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바로가기 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다 우선 갖는다고요? 네, 바로 매크로 단축키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 도중에 선택한 쉘은 절대 참조로 기록할 수도 있고 상대 참조로도 할 수 있다. 기본은 절대다. 양식 도구에 있는 명령 단추 좀 전에 보셨죠? 예, 매크로 실행할 수가 있고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코드 편집을 통해서 매크로의 이름이나 내용을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요거 한번 보죠. 뭐 이렇게 하시고요. Alt F11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나옵니다. 비주얼 베이직 for application이라고 하는 에디터가 나오고요. 우리가 매크로를 기록하면 이쪽에 이제 모듈에 들어가게 돼요. 모듈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이 앞에 이 연한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우리가 주석이에요. 실제 실행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설명을 안내해 주는 그런 기능인 거고 여기 한 단계 한 단계씩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range 해가지고 범위를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G2에서 I6까지 선택. 그 다음에 selection consolidate source array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범위들을 선택해서 추가했고 그 데이터 통합에서 우리가 선택한 애들의 옵션 값들이 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적용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매크로 이름도 바꿀 수가 있고요. 다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뭘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예, 단축키가 이제 Alt F11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단축키를 변경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주석이기 때문에 실제 실행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단축키를 변경하고 싶다 했을 때는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가신 다음에
얘 선택하고 옵션에 가면 여기서 우리가 단축키하고 설명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동작이 기록되며 틀린 동작과 불필요한 동작까지 함께 기록이 된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건 있죠. 여기 보시면은 메뉴 전환 있죠. 내가 메뉴를 제가 막 여러 번 눌렀잖아요. 이런 건 기록되지 않아요. 매크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록되지 않는다. 미리 어떤 동작, 어떤 기능을 기록할지 미리 정해두고 하면 좋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순서를 요렇게 해놓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자, 매크로를 컨트롤의 이벤트 속성에 포함시킬 수 있고, 컨트롤의 이벤트 속성이라고 하는 거, 컨트롤은 바로 뭐냐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단추 있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정 조건이 참일 때만 매크로 함수를 실행할 수 있도록도 할 수가 있대요. 네. 자, 그럼 간단히 문제 한번 봅니다. 매크로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개발 도구에서 코드의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을 해서 수정하거나 Alt F12를 이용하거나 됐죠? 여기에서 코드에서 비주얼 베이직을 누르거나 아니면 얘 나가는 거는 Alt Q예요. 이것 하나 같이 기억하세요. Alt Q. 아니면은 우리가 Alt 12를 누르거나 둘 다 똑같아요. 이렇게 네, 저장 종류는 Alt Q 이렇게 적용이 된다. 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예요. 그래서 매크로 이름은 자동으로 지정되나 사용자가 변경이 가능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이 포함될 수 없어요. 공백 포함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첫 글자를 제외하고는 문자 숫자를 혼합해서 작성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첫 글자에는 우리가 숫자를 쓸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셨죠? 우리 앞에서 보셨고요. 같은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 이름은 중복될 수 없어요. 다르게 써야 됩니다. 더하기 빼기 앰퍼센트 곱하기 물음표 등의 특수문자 공백은 포함할 수 없다. 매크로 이름에 밑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얘는 문자로 표시된다. 통합 문서를 열 때마다 자동으로 매크로를 실행하게 하려면은 오토 오픈으로 매크로 이름을 지정을 하면 된대요. 열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바로가기 키는 숫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문서, 새 통합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중에 선택을 하고 설명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에서 내가 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를 잠깐 보면은요. 아래 그림에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매크로 이름은 첫 글자는 문자, 숫자, 밑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숫자 쓸 수 없다 그랬죠. 바로가기 키 상자에서 사용할 문자는 애시나 샷과 같은 특수 문자와 숫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영문자, 대문자 또는 소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Shift를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대문자로 또는 소문자로 할 수가 있다.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된 매크로는 엑셀을 시작할 때마다 모든 통합 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데 이건 좀 이따 또 다시 나올 거예요. 설명 상자에 매크로에 관한 설명을 입력할 수가 있고 입력 내용은 매크로 실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통합 문서를 열 때마다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때는 어떻게 한다? 오토 오픈. 자동으로 열린다. 그런 의미죠. 자, 바로가기 키도 따로 한번 볼게요. 바로가기 키는 영문만 지정할 수 있다.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과 문자 조합으로 지정을 하고 대문자를 입력을 하려면 Shift 키를 같이 눌러서 쓸 수가 있다. 엑셀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를 지정하면 엑셀에서 사용하던 바로가기 키는 사용할 수가 없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네, 매크로 단축키가 더 우선한다. 한번 지정한 바로가기 키는 다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옵션에서 수정을 합니다. 바로가기 키는 반드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고요. 바로가기 키의 Alt를 지정할 수 없다. 뭔데 Alt가 아니라 이제 컨트롤이죠. 이게 보기에 대한 건데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찍어 놓으세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컨트롤이니까. 자,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매크로를 실행하기 위한 바로가기 키는 엑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바로가기 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대신에 매크로에서 사용하면은 엑셀에서 쓰고 있는 단축키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이제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 저장 위치 이것도 이제 또 봐줘야 될 내용이에요. 자, 우선은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퍼스널 엑셀 SB 이거 자주 출제되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장이 되고요. 엑셀이 시작할 때 자동으로 시작돼요.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엑셀 실행할 때 자동으로 되도록 하려면 매크로 이름을 지정해도 되지만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다가 직접 얘를 매크로를 파일을 저장을 해버리게 되면 저렇게요. 퍼스널 엑셀 SB로 저장을 하게 되면 얘가 엑셀에 실행될 때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자, 퍼스널 엑셀 XB도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편집할 수가 있고, 새 통합 문서는 새 통합 문서에 매크로 저장하고, 현재 통합 문서는 지금 현재 통합 문서에 하는 거죠. 작성된 매크로를 엑셀 실행할 때마다 모든 통합 문서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할 때는 SL 스타트에 엑셀 스타트 폴더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퍼스널 엑셀 SB를 저장하면 된대요. 한번 찾아볼까? 여기에 보시면은 내 컴퓨터에 우리 C 드라이브에 여기에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쭉 가고, 오피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여기에 있으니까 됐고, 이쪽에 보시면 엑셀 스타트라고 하는 폴더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다가 좀 전에 퍼스널 엑셀 XP 요거 넣어주면은 우리 매크로 이름을 오토 오픈으로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죠. 자, 다음 중 작성된 매크로를 엑셀이 실행될 때마다 모든 통합 문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 폴더에다 퍼스널이라고 그랬죠? 임의 폴더가 아니죠. 엑셀 스타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 본 거니까. 그래서 엑셀 스타트 폴더에 퍼스널 엑셀 SB로 저장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매크로를 저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은, 이건 너무 쉽다 그죠? 새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공유 통합 문서라는 것에는 우리가 선택 항목이 없었습니다. 자, 매크로 참조 방식에서는 요거는 이제 좀 출제가 최근에는 안 됐었는데 절대 참조하고 상대 참조예요. 근데 문제로만 보면은 최근에 출제가 안 됐는데, 얘를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있죠? 우리가 이제 VBA에서도 문제가 이제 연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과 연관돼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연차는 뭐 13년 아주 옛날 문제에서 끝났지만, 최근에는 이것과 함께 이용을 해서 실제 코드를 분석하는 그런 좀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보면서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로 기록되므로 상대 참조를 해야 할 경우 상대 참조로 기록을 클릭하여 전환을 해줘야 돼요. 여기 있죠. 코드에 상대적 참조를 이용하면 상대 참조를 변경할 수가 있고, 절대 참조를 사용하면 쉘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그 위치에서 실행이 돼요. 상대 참조하면은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 기록한 매크로는 절대 참조로 기록하더라도 다른 시트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됐죠? 다른 시트의 그 위치. 자, 다음 중 매크로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작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동작이 기록되며 틀린 동작과 불필요한 동작까지 모두 기록이 된다.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로 기록이 된다 그랬어요? 아니요, 절대 참조요. 그래서 절대 참조를 해야 할 경우 절대 참조 기록을 누르는 게 아니라 반대가 됐네요, 반대. 기본이 절대 참조예요. 나머지들은 우리 앞에 봤던 보기들인 것 같고요. 새 매크로 기록할 때 작성 과정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매크로의 이름에는 공백이 포함될 수 없고 항상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좋아요. 절대 참조로 기록된 매크로를 실행하면 현재 쉘 위치에 따라 매크로가 적용이 달라지는, 아니죠. 절대 그 위치. 아셨죠? 내가 A1에다가 매크로를 적용을 해놨으면 항상 그 A1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크로 실행하는 방법은 우선은 Alt F8이라고 하는 단축키가 있고, 메뉴에서 우리 좀 전에 실행을 해봤고, 바로가기 키 이용을 해서도 할 수가 있고, 개체 이용을 해갖고 우리가 도형이나 아니면 이런 애들한테 버튼을 만들어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 실기로 해봤어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우리가 추가를 해가지고 매크로를 추가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쉘에는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쉘에는 적용할 수 없다. 자, 어떻게 한다? 매크로 대화 상자는 Alt F8이래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Alt F8 이렇게 눌러주니까 얘가 실행이 되네요. 그래서 매크로 대화 상자를 활성화시키는 애가 Alt F8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행 같은 경우에는 선택된 매크로를 실행을 하는 거고요. 한 단계씩 실행은 선택된 매크로를 한 줄씩 코드를 하나씩 우리가 실행하게 됩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표시되며 여기에서 매크로 이름과 코드를 일부 수정할 수 있다. 삭제는 선택된 매크로를 삭제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실기 작업하다 보면 매크로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삭제를 눌러가지고 하거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Alt F11을 눌러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이 항목들 날려버리면, 아니면 이 모듈을요, 우리가 그냥 아예 제거를 해버리면 매크로가 사라집니다. 얘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죠. 이제 작업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라내기, 얘는 뭐 어떻게 하냐, 얘는 지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얘를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Alt F8 눌러도 매크로가 모두 삭제된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를 지울 때는 우리가 Alt F8 눌러서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지워도 되지만 VBA 창에서 우리가 삭제해도 됩니다.
문제 봅니다. 다음 중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다 봤던 거고 매크로가 적용된 쉘에는 바로가기 메뉴를 적용할 수 없다 그랬죠. 쉘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 앞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컨트롤 시프트 F8을 눌러서 매크로를 실행할 수도 있으며 이거 완전 틀렸네. Alt F8이죠? 그리고 ESC 키 눌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중단을 눌러야 돼, 중단을. 이게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제 중단을 눌러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용어들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보안 수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작성을 하려면 요게 원래는 맨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이 작업이 선행돼야 매크로가 실행이 되거든요. 많이 질문 막 했겠다, 그죠? 자, 우선은요, 얘는요 항상 먼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일에서 옵션 들어가시고요. 보안센터 가세요. 그러면 보안센터 설정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보안센터가 나오고 여기 매크로 설정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권장하지 않음 있죠? 얘를 선택해야지 매크로가 실행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고 항상 이 옵션, 이 보안 옵션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엑셀을 종료했다 다시 실행해야 돼요. 나중에 액세스도 똑같거든요. 액세스도 똑같은데 이렇게 다시 한번 종료했다 실행을 해줘야지 얘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 여기에서 권장하지 않음. 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얘 같은 경우는 VBA는 이것을 작성, 수정, 편집할 수 있는 편집기고요. 개발 도구에 요거를 눌러서 할 수가 있고 Alt F11을 누를 수가 있고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매크로를 실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는 F59 한 단계씩 코드를 실행할 땐 F8키를 쓴대요. 자, 다음 괄호에 알맞은 바로가기 키로 연결이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하나씩 보죠. 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매크로를 한 단계씩 실행하기 위한 키는 뭐라 그랬어요? 한 단계는 F8이고요. 모듈 창의 커서 위치까지 실행하기 위한 바로가기 키는 얘는 컨트롤 F8이에요. CTRL 플러스 F8이고요. 다음에 매크로를 바로 실행하기 위한 거는 우리 F5예요. 엑셀이 아닙니다.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될 게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상에서예요. 근데 이게 한 번 출제됐죠? 이걸 외우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 외워요? 그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프로시저의 종류인데 우리가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을 하는데요. 앞에서 엑셀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해 봤잖아요. 그때 우리가 코드 작성할 때 맨 처음에 함수 어떻게 했어요? 퍼블릭 펑션 이렇게 했었죠? 바로 이때 얘가 얘예요. 그래서 프로시저의 종류가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고, 자, 이 서브라고 하는 애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환값이 존재하지 않는 프로시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시저 일반 실행을 할 때 쓰는 애고요. 펑션은 얘는 함수를 선언할 때 써요. 우리 앞에 해봤잖아요. 프로퍼티는 얘는 이 속성 값을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우리가 쓰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얘네가 실행될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는 공용 또는 얘는 전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 영역에서 실행되는 거. 얘 같은 경우는 프리베이트 하니까 어떤 특정 구역에서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지역에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프로시저의 종류, 프로시저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이 있다. 자, 그래서 얘는 우리 VBA에서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앞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이 모듈 추가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모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모듈이 없어도 이게 시트 더블 클릭, 시트 1에다가 내가 뭔가 하겠다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삽입 누르시면 이제 프로시저 눌러주면은 여기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여기다 작성한다 그러면 펑션을 눌러주고 여기에다가 뭐 함수 이름 여기서 뭐 이렇게 AAA 이렇게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public function AAA라고 하는 함수가 선언이 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실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창을 우리가 지금 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뭐 이게 또 많이 출제되는 애는 아니니까 그냥 얘네들이 각각 서브 앤드 서브 얘네는 반환값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적인 프로시저를 작성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퍼블릭 펑션 우리 앞에 퍼블릭 펑션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퍼블릭 펑션 해주게 되면 공용 함수를 선언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반환값이 존재하는 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할 때 우리가 쓰게 됩니다.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개체 속성을 새로 정의할 때 우리가 쓴대요. 문제 봅니다. 자, 여기에서 프로시저 추가 대화 상자의 옵션에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서브와 퍼블릭을 선택한 경우 서브하고 퍼블릭을 사용한 경우에는 서브 프로시저는 모듈 내의 모든 프로시저에서 우리가 서브 프로시저를 호출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 퍼블릭은 공용이라 그랬죠? 전역 변수, 전역, 전체 영역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서브와 여기 나와 있는 서브와 프리베이트를 선택했다 그러면 서브 프로시저는 선언된 모듈 내에 다른 프로시저에서만 실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떤 그 지역이 선택되어 있는 거잖아요. 프리베이트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곳에서만 우리가 실행될 수 있다. 약간 말이 애매해요. 서브와 프리베이트를 선택한 경우에 서브 프로시저는 이 프로시저는 선언된 모듈 내 여기 있죠. 그죠? 내가 지금 선언한 그 모듈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이 프로시저라고 하는 그 모듈 내에 하위에 들어가는 코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서브 프리베이트라고 하는 거, 프리베이트라고 하는 거는 그 해당하는 지역에서만, 해당 모듈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펑션과 퍼블릭을 선택한 경우, 이 같은 경우 펑션 프로시저는 모든 모듈에 모든 프로시저에서 액세스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 왜요? 예, 퍼블릭이니까. 이 문제는 이 퍼블릭과 프리베이트 두 개를 구분할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펑션과 프리베이트를 선언한 경우 펑션 프로시저는 모든 모듈의 다른 프로시저에서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보셨다시피 큰 단위예요. 여기서 삽입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모듈에서 이 모듈 1에서 프리베이트를 적용했다면 이 모듈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듈 내에 하위 프로시저, 이쪽에서 우리가 작성하는 애가 프로시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랑 두 개를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뭔 얘기다. 내가 프리베이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 해당 모듈 내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모듈이라고 했으니 얘가 틀린 거예요. 요거 단위 명칭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얘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나올 거예요. 프로시저 이렇게 하고 여기 서브 한 다음에 프리베이트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프로시저 이름을 뭐 디디디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프리베이트 서브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모듈 하위에서만 여기 내에서만 이 창 안에서만 이 아래에서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얘를 프리베이트가 아니라 퍼블릭으로 했다면 다른 모듈을 더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다 모듈을 또 추가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공용이기 때문에 이 파일 내에서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갑니다. 이번에는 프로시저의 실제 코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에요. 별건 아닙니다. 뭐 이게 텍스트가 나오고 코딩처럼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별건 아니에요. 자, 좀 전에 우리 서브라고 하는 거 봤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시저 작성할 때 쓰는 애가 서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크로란 얘기고요. 얘는 매크로란 얘기고 얘는 주석이에요. 이렇게 매크로를 우리 코드로 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매크로 1이라는 애고 단축키는 컨트롤 A래요. 자, 레인지에서 여기서부터 실행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레인지 A3에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했다 라는 의미고요. 셀렉션에 이 선택한 것에 글꼴의 두께를 두껍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얘를요, 실제로 우리 매크로로 한번 작성을 해보고 그대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좀 전에 A3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A3에서 E7이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A3에서 E7까지 범위에다가 글꼴 두껍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무의 글자 하나 좀 넣어줄게요. 가나다.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눌러주면 쭉 들어가잖아요. 됐죠? 자, 매크로 기록 갑니다. 매크로 얘는 매크로 이름을 1로 지정을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하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범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B 눌러주면 돼요. 기록 중지.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가보시면은 새로운 모듈 추가가 돼 있고 이쪽에 보시는 대로 레인지 셀렉트 이렇게 우리가 코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나왔죠. 뭐 주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바로가기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 범위를 선택했고 이 범위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글꼴을 두껍게 지정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 됐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포뮬라 R1 RC인데요. 얘는 뭐냐면은 R이 행이고요. C가 열이에요. 그래서 쉘 주소를 로우나 컬럼에 절대 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A1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R1 C1이에요. 그리고 B2는요. R2 C2예요. 왜? R은 행이잖아요. 2행. 그 다음에 C는 2, A, B가 2 두 번째니까. 됐죠? 쉘 말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주로 기준 쉘에 있어서 오프셋할 위치를 지정할 때 쓴다.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몇 칸 띄어서 몇 행 아래로 몇 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런 걸 지정할 때 써요. 그래서 현재 쉘에서 왼쪽 두 번째 쉘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왼쪽 두 번째니까 왼쪽으로 가니까 뭐예요? 열이 줄어들어요. 왼쪽이 A, B, C, D 이렇게 가는 거잖아. 왼쪽부터. 그지? 그래서 얘는 첫 번째에 있는 애 뭐예요? 열이 둘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R은 삼행이 아래쪽이잖아요.
행은 아래쪽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됐죠? 좀 이따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매크로를 이용을 해서 A1 셀에다가 네임을 넣고요. B에다가 어드레스를 넣는 거예요. 얘도 한번 직접 우리 기록을 한번 해보고 얘 여기에 우리 빈칸에 들어갈 애들이 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한번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매크로 작업해보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자, 새로운 시트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네임 어드레스를 넣는 겁니다. 자, 매크로 이게 다른 쉘을 제가 좀 찍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찍고 입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 찍고 있으면 얘를 찍어도 상관은 없는데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매크로 기록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매크로 2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얘 찍고요. 이렇게 찍으면 range A1 select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네임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탭키 눌러주면 B2가 가는 거예요. B2로 갔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클릭을 좀 눌렀어요. 그리고 어드레스, 그리고 엔터, 그리고 B1을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중지,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눌러보면 이쪽에 이렇게 우리가 표시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인지 A1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셀 현재 있는 곳에 이게 뭐예요? R1, C1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R1, C1이라고 하는 건 그 위치, 바로 그 위치예요. 그래서 네임을 입력하고 또 레인지에 셀렉트 해가지고 내가 지금 선택한 곳에 어드레스를 넣어라. 그리고 B1을 선택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답이 들어가 있는데 다 빼야 되겠다. 우선 첫 번째 뭐가 되는 거예요? range라고 하는 거, 범위, A1 범위를 선택했다. 이렇게 의미하면 되고요. 지금 액티브 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쉘에 포뮬러 R1, C1을 입력해주면 여기다 되겠죠. 그리고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똑같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현재 선택된 쉘을 기준으로 자, 현재 선택된 열을 기준으로 내가 여기를 딱 지금 선택하고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할까? F열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쉘과 바로 왼쪽 쉘을 곱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왼쪽에 두 번째라 그랬죠? 왼쪽이니까 이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 A, B, C, D, E지. 그러면 여기가 E, 거꾸로 제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D, C, B,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니까 하나, 둘, D가 되겠네요. 그지?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두 번 간 거예요. 이 위치와. 그 다음에 바로 왼쪽 셀, 두 번째 셀과 바로 왼쪽 셀이니까 이 녀석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R1, C1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R은 그대로가 되겠고 첫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R은 그대로고 C가 첫 번째는 요 녀석이니까 마이너스 2. 됐죠? RC 해주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곱한다 그랬죠?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액티브 쉘 포뮬라 R1, RC 이런 형태로 할 것이고 왼쪽에 두 번째에서 왼쪽에 한 번째를 우리가 곱해주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얘네 정도 표현은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작성한 프로시저를 가져다 쓰겠다는 의미죠. 콜하는 거예요. 예, 자주 출제는 안 되고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두 번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냥 문제답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시저 내에서 서브 프로시저를 호출할 때 쓴다. 그래서 우선 프로시저 이름, 그 다음에 인수 1, 2, 3 이렇게 쭉 작성을 해주면 된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 테스트, 얘가 프로시저 이름이고요. 각각의 인수 값이에요, 얘네가. 이 따옴표 친 이유는 문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를 콜을 한다 할 때는 프로시저 이름을 쓰고 거기에다가 각각의 인수를 가로로 묶어서 가지고 오면 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스트 200, 500 이순신 이렇게 작성한다는 거는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는 프로시저에서 200, 500 이순신을 매개 변수로 전달할 때 쓰는 거예요. 전달입니다. 콜을 쓰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호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콜이 붙으면 얘네는 가로를 주면 되고요. 그냥 테스트 이렇게 프로시저 이름을 줬을 경우에는 가로를 주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얘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dim, 합계라고 하는 변수 그릇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긴 숫자, long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을 수 있도록 한대요.
그리고 합계는요, 단가 곱하기 수량이래요. 여기 있는 단가, 수량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출력하고 누구의 금액이 여기에 해당하는 합계, 요 금액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바로 지금 서브 프로시저고요. 얘를 우리가 가져다가 쓸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문제 다 외우세요. 모르시면. 똑같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 다음에 모듈이에요. 우리 좀 전에 매크로 하면서 모듈 지워봤잖아요. 모듈 안에 뭐가 들어가요? 프로시저가 들어가죠. 됐어요? 그래서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명령문들의 집합이고 한 단위로 저장된 VBA 선언문과 프로시저의 집합이며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모듈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표준 모듈이에요. 워크시트 모듈, 시트로 표시되는 모듈과 디스 워크북 모듈, 공용 모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애가 있어요. 그래서 종류, 표준 모듈, 폼 모듈, 사용자 정의 폼에 디자인하고 사용자 정의 폼 컨트롤의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할 때 쓴대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실기에서 보게 될 거예요. 많이 쓰게 됩니다. 자, 클래스 모듈은 개체를 새롭게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모듈로 속성, 메서드, 이벤트를 정의하는 모듈이 된대요. 좀 이따 이제 문제를 보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프로시저는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열된 명령문들의 집합으로 모듈 안에 구성이 되고요. 프로시저는 서브 프로시저와 펑션 프로시저가 있다. 앞에서 우리 보셨죠? 모듈은 여러 개의 프로시저로 구성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모듈 하나에 여러 개의 프로시저를 작성한다. 전역 변수 선언, 앞에서 봤죠? 퍼블릭으로 한다. 그러면은 지역 변수 선언할 때는요, 프리베이트로 한다. 자, 선언문에서 변수의 데이터 형식을 생략하면 변수는 베일리언트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다 받아먹을 수 있는 형식이에요.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 컴퓨터는요, 이 공간을 저장할 공간이 문자가 들어가는지 숫자가 들어가는지 실수가 들어가는지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우리 코드 중에 보면 long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dim as long, dim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를 선언하겠다는 거고 as long이라고 하는 거는 얘의 형태는 long이라고 하는 형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원칙은요, 코딩에서 변수를 항상 선언을 해줘야 돼요. 주격장치에 해당하는 영역을 할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근데 변수 선언 안 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나중에. 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게 되는데, 만약에 변수에서의 변수 선언하는데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지 않으면 베일리언트 형식을 갖는데, 이게 다양한 형태를 받는다는 얘기죠. 모듈은 선언부를 갖는다. 이벤트 프로시저는 특정 개체에 적용되는 서브 프로시저고, 사용자 정의 개체를 만들 때는 사용하는 클래스 모듈과 폼 또는 보고서와 연결된 폼 모듈 및 보고서 모듈을 사용할 수가 있대요. 나중에 이제 얘네는 액세스에 가면 또 볼 수가 있는 애들이에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모듈은 클래스 모듈, 응용 모듈, 기타 모듈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죠. 뭐 있다 그랬어요? 표준, 폼, 클래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클래스 모듈, 응용이 아니라 뭐였어요? 표준이었죠. 표준. 그리고 하나는 클래스였죠.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봤고요. 우리 매크로에 대한 건 전체적인 게 다 왕두목이에요. 그리고 VBA에서도 우리 출제된 내용들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세요.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건 나중에 실기에서 배우세요. 여기에서 시간을 까먹고 있다가는 다른 걸 못해. 액세스를 못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